합의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그래서 보통은 합의서는 그 재근로자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제 합의서 작성해서 그에 대해서 사인한 재근로자는 이제 사인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예,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박편TV 라이브 414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구독자님, 예, 이번에 산재 연장됐는데 2달에 한 번 병원 갑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해외여행 가는 건 아무런 문제 없죠. 예. 해외여행과 휴업급여가 지급이 안 돼요? 그거는 몰랐는데, 해외여행 가시는 거는 관계 없는데, 해외여행 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이 안 될까요? 그건, 하여튼, 그러니까, 상태가 여행을 가시느라고 병원에 통원을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원 기간 빼고 해외여행 잠깐 갔다 오시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 안 되는 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한번. 예. 그래서 그거는 실무적인 거니까 휴업급여 줄지 안 줄지도. 그래서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것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알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는 저도. 근데 애델님이 또 실무적인 건 저보다 잘 아시니까. 한데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 지급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한번 문의해 보세요. 직업이 구독자님. 근데 연장이 2개월이나 되셨어요. 그래도 길게 연장이 됐네요. 예. 스터디님, 행정소송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서 사건 번호 조회해보니까 보정명령 등본 송달이라고 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걸 보정하라는 내용일까요? 소장이랑 청구원인 소송구조 신청서 해당 부분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정명령 우편물 받아서 내용 읽어보고 보정서류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해당 서류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예, 보통 소장 냈는데 보정서류 곧바로 떨어지는 거는 그 인지대 송달료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 낼 때 접수하고 인지대가 5천만 원이니까는 인지대 송달료 합해서 한 20 몇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0 몇만 원, 24,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는 그 법원에,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때문에도 법원에 가셔야 돼요. 법원 가셔갖고 은행에서 신한은행에 가셔갖고 인지를 사셔갖고 그거를 첨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하시면은 이제 전자소송 통해서 전자소송에서 그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 낼 때부터 전자소송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편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정도 대법원 사건 검색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내실 때 전자소송으로 내셨어요? 그럼 전자소송으로 내셨으면은, 예, 대법원 전자소송 들어가셔갖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거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상번호, 법원에, 가상계좌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상계좌에다가 산정된 인지대 송달료 내면은 됩니다. 예. 유명님, 산재 종결하고 후유장애 진단서는 언제쯤 받아놓는 게 좋은가요? 손해배상 산정하기 위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진단서요?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그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그걸로 통해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소송하게 되면은 어차피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따로 신체 감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 또 받아야 되고요. 지금 하려는 거는 합의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니까 그거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산재 종결하고 빨리 후유장애 진단서 받아놓는 게 더
그 노동력 상실률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근데 사안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절단장애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언제 받아도 상관은 없죠. 예. 2898님, 일하다가 엄지손가락 다치면서 스스로 진단서 보니 좌측 엄지 열상, 인대 손상 없음으로 진단 받았는데 손가락 통증이 계속 있고 반도 안 굽혀지는데 산재 후유장애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열상으로는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산재는 3개월 승인받고 곧 산재 종결입니다. 엄지 열상에 인대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만 있고 안 굽혀지는 부분은 기능장애 부분은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이나 거기에 판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는 지금 뭐 별도의 인대 손상이나 신경 손상 없이 안 굽혀지는 거는 안 굽혀지는 게 그 원인이 뭐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그거 뭐 기능장애가 인정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능장애가 인정된다면은 산재 장애 같은 거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기능장애 없이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타각적으로까지 안 굽혀진다 그러면은 타각적으로는 뭐 굽혀진다 그러면은 뭐 장애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증 부분이 계속되고 그게 신경성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 관련해 갖고 뭐 통증의 국소 부분의 통증에 의해서 14급 판정이 장애 등급 14급이 까지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기능장애로서 인정이 되려면은 신경 손상이나 하여튼 인대 손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안 굽혀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시민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게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나요?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네. 공영삼님, 소송비용은 시효가 있습니까? 소송비용도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종결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받으면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제, 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가을님, 경추전방 유압수술 2마디 할 경우 나사를 6개 박나요? 아이고, 예, 그거는 저도, 예, 그거는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그거는, 여기는 이제, 저희 박편TV는, 예, 법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의학적 상담을 해드리는 데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건설제자님, 산재 종결되고 12월 30일 장애급여 접수했어. 12월 30일 날 하셨어요? 이제 조만간 나오겠네요. 예. 어제 관할인 성남지사에서 연락 왔는데요. 척추행돌기 4개골절은 다음 주에 등급 나오지만 신장 상실 부분은 서울공당 자문위 쪽으로 의뢰해서 최종 등급은 앞으로 6개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이구, 이게 내복부 장기 장애가 좀 오래 걸리나 보네요. 근데 그거는 신장 상실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럼 그때까지는 장애급여가 안 나오면은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일 못 하시고 하면은 그 생활하기가 어떠실지 모르겠네. 그때까지 좀 잘 이렇게 생활을 잘 하세요. 일 나가시기는 힘드시죠, 건설제자님. 그래서, 꽤 오래 걸리네요. 6개월 정도까지. 그래서 다른 부분까지는, 행돌기 골절 등급 나오더라도 최종 등급이 아니라 장애급여는 안 나와요. 신장 상실까지 다 해야지 그걸 통해서 조정장애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정장애 등급이 나와야지 거기서 이제 장애급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근데 그때 건설제자님 연금에 해당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러면은 요양 종결 이후부터 못 받은 이제 연금까지도 연금은 다 받으니까요. 좀 늦게 나온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공영삼님, 소송비용 청구 시 성과급은 청구하는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 보수 중에 성과급, 성공보수요? 예, 성공보수 포함해서 변호사 보수표에 따른 변호사, 비용 청구 한계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청구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과에 따라서 5천만 원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까지만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이제 1억, 뭐, 소가가 1억이다. 그러면은 뭐, 그거에 맞춰서 뭐 600만 원, 700만 원까지. 그래서 변호사 보수로서 청구할 수 있는 한도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소송을 해서 원고가 돼서 피고에게 이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승소를 했는데 내가 변호사 비용 이 소가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요 소가에 따라서 승소 시에 그 내가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 비용을 수임료 플러스 성공 보수 합해갖고 뭐 1,000만 원을 썼다. 하더라도 5천만 원짜리 소송이면은 이제 400만 원인가가 돼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게 5천만 원이라고, 내가 1,000만 원을 썼더라도 400만 원까지밖에 청구를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300만 원을 썼다. 300만 원을 썼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쓴 300만 원까지만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근데 4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400만 원까지만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 액수도.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사건이 아니라 소가가 1억 원짜리 사건이다. 그럼 1억 원이면은 그 소가에 맞춰서 한 뭐 800까지는 아니고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뭐 1억 원이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요때도 내가 그러면 뭐 변호사 보수를 5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수임료 성공보수 합해서 500만 원 썼다. 그래도 500만 원까지만 받아낼 수 있고, 근데 내가 수임료 50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에서 합해서 1,0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받아낼 수 있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짜리 사건에서도 7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해진 한도가 최고예요. 그 한도가 최고라는 거지 무조건 그 한도를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 한도 이하로 썼을 때는 내가 쓴 만큼만, 그 다음에 이상을 썼을 때는 그 한도까지만 변호사 보수로서 상대방한테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에델님, 단순 열상은 동통장애도 안 줘요. 아, 그래요? 단순 열상은? 근데 단순 열상이라기보다는 뼈가 보일 정도까지 됐으면은 열상 정도가 아니고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면은. 그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라인더에 갈렸으면은 당연히 신경적으로, 뭐라 그러죠? 근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대까지는 손상이 안 됐더라도, 근육은, 신경은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경 증상으로 인한 동통장애, 로 해갖고 14급까지 한번, 하여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는 한번 해보세요. 예. 뼈가 보일 정도로 골라인들에 갈렸는데 단순 열상이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더라고요. 아, 진짜.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다행인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돼갖고 장애 등급 8급, 9급 받으셔서 받는 것보다는 낫죠. 예. 근데 지금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하니까, 통증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장애 등급, 장애 진단 발급해 주실 수 있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예. 직업의 구독자님, 우울증 산재 치료 18개월 승인 중인데 혹시 종결되면 장애 등급 나올까요? 장애 등급 여부는 종결 당시에 장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신경정신과 치료 받아갖고 그 증상이 심한 사람은 정신과적인 걸로 해서 1급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근데 직업의 구독자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여기 보시면은,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서 항상 간병을 받아야 될 정도의 사람은 1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정신과 질환이라고 해서 장애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으면은, 최고 1급까지 나오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래서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는 몇 급? 예, 여기 9급까지도 나오고 9급도 되고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는 아니고 뭐 또 노무의 상당 정도 9급 정도. 예, 그래서 노무가 제한될 정도로 정신기능의 장애가 더 이상의 정신과적인 치료는 할 수 없고, 예, 그 상황에서는 노무가 저기 상당한 정도로 될 정도로 정신기능에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막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정신기능 장애로. 그런 경우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예, 구급까지 가능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뭐 정신과적인 걸로는 예, 등급이 예, 그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 들어와 직업이 구독자님처럼 이게 지금 뭐 우리 박변 TV 들어와 갖고 이렇게 하실 정도 상황이시라면은 너무 그 노동 능력에 제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아까 구급 했는데 그거 다른 것도 준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 증상에 따라서. 근데 하여튼 노동 능력이 제한될 정도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애가 남아야지 됩니다. 예. 고영삼님 소송비용 청구 시 또 청구 소송해야 하나요? 청구 순서를 알려주세요. 예, 아니요. 그 판결문 보시면 판결문에 예, 요거 저기 할게요. 예. 이게 판결문 받아보면요. 판결문 받아보면은 1.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1억 원 지급하라 라고 하고 2하고 소송 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3분의 2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주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소송 판결을 소송 비용 판결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그 소송 비용 판결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소송 비용의 얼마만큼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를 이렇게 소송 비용 판결을 하고 근데 요것만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걸 근거로 해갖고 예.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요거는 변호사님 통해서 했으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해줄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세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저희는 알아서 소송 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면은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하는 걸로 포함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 그러면은 좀 비양심적인 변호사 사무실이고 저희 사무실은 예, 그 하게 되면 승소했다 그러면은 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법원에 이제 일종의 재판이에요. 요거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 원소송의 대리권이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도 대리권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위임계약 없이 요거 갖고 기존의 사건의 본소 사건의 위임장 갖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한테 소송비용 확정 신청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라서 그 내가 쓴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그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비용 이거 다 이제 관련된 영수증 다 내요. 그럼 내면은 상대방도 자기가 쓴 변호사 비용하고 영수증하고 다 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법원에서 그 소송 비용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그 소송 비용 확정 판결이 나와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그 소송 비용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오늘, 게시글에 올린 것처럼, 예, 합의서, 손해배상할 때, 합의서 작성 요령, 요거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별도 질문 없으시면 합의서 관련해서 합의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되는지, 그래서 보통은 합의서는 재근로자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제 합의서 작성해서 그에 대해서 재근로자는 이제 사인을 해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재근로자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합의서에 신경 쓰이는 거는 재근로자보다는 사업주인데, 그래도 재근로자의 경우에도 합의서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회사랑 만약에라도 개별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합의서는 요런 식의 내용이 들어간다 정도 알고 계시라고 한번 합의서 작성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가장 기초적인 합의서, 민사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요 합의서, 이제, 요게 첫 문장으로, 이제 사고 일시하고, 그래서 장소에서 발생한 재근로자 아무개 등의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요런 문구 놓으시고, 다음이라고 해갖고, 요 세 가지 정도 들어가면 돼요. 합의서에는. 첫 번째는, 이제 을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요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합의 액수가 그래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그 명칭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요 즉시라고 해도 되고, 여기다 날짜를 정해도 되고요. 만약에 2025년 2월 16일까지 이렇게 넣으면 더 좋고요. 요거 넣는 거에 따라 이게 딱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게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지급한다 하는 게 아니고 요 부분도 이제 갑의 통장이죠. 이제 갑의 신한은행 1, 2, 3, 4, 5, 6 통장으로 입금한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합의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1번이죠.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2번부터는 이제 사업주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위 손해배상 금액이 이 사고와 관련해서 장래 지급되거나 이미 지급된 갑에 대한 산재보험금과 형사 합의금액 등을 공개한 최종적인 민사 손해배상의 합의금액임을 확인한다. 이런 정도 문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요거 이제 사업주가 제일 이제 요 문장을 제일 신경 쓰겠죠.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을에 대한 민사상의 나머지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사업주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사합의서 작성해 주시면서 형사합의까지 같이 했을 때는 민형사상에 요거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민사합의 하면서는 어차피 형사는 똑같이 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 근데 형사합의를 한다. 그럼 형사합의만 하는 경우에는 요 민사상이란 말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맨 마지막에 날짜 적고 밑에 갑 아무개 을 주식회사 어디 그래갖고 요런 식으로 양식을,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합의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합의서를 이제 상대방하고 합의서 작성할 때 제가 회사를 대리할 때는 요런 정도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제가 이제 근로자 대신해서 합의서 작성할 때는 상대방 회사 측에서 합의서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 정도 합의서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합의서 하고, 아니면 요런 합의서 없이
근데 요런 합의서는 이제, 그래서 재근로자보다는 사업주 쪽에서 보통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걸 만들어 놔야지 그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내가 5천만 원 받고 나중에 그건 5천만 원 일부다라고 하는 말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요런 식으로 보통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오늘은,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고요. 예. 이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날에는 좀 많이들 들어오셔갖고 많이들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예. 주말 이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 손해배상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